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전형적인 좀 약세장의 모습을 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를 웃돈 고용시장들이 고용시장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가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오늘 결국은 어제 새벽에는 모처럼 좀 반등했었는데요. 결국 그 반등폭을 별로 다 돌려냈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오늘 전부 다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우 S&P 등 나스닥 할 것 없이 1% 이상 떨어졌고 특히 나스닥은 1.5%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올해 들어서 연일 빠졌던 것이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에너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나마 오늘 에너지가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임의소비재, 유틸리티 등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좀 상당히 하락폭이 커졌고요. 특히 부동산 주식이 올해 좀 의외로 또 반등했었는데요. 오늘 섹터를 보면 11개 섹터 중에 11개 섹터죠. 11개 섹터 중에 리츠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져서 거의 3% 가까이 오늘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고용지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ADP 민간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하루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며 민간 일자리가 23.5만 건이 나왔습니다. 전망은 15만 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로 나왔다는 거죠. 지난달에 비해서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18만 건이었기 때문에요. 훨씬 많이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강해갖고 문제고 고용시장이 강하고 사람들을 계속 뽑으려고 그러고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7번이나 금리 인상한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오늘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악재인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좀 생각하기가 좀 반전이 필요한 건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별로 없어야지 거의 고용 다들 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주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일자리를 계속 뽑고 그만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는 지금 고용시장이 아주 타이트하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요. 20.4만 건이 나왔는데요. 이건 전망 22만 건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10% 이상 더 적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신청했고요. 지난주에는 22만 건이었으니까요. 결국 지난주보다는 또 2만 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자체는 3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3개월 만에 최저다 보니 당연히 주가는 전체적으로 좀 악재 인식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계속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10년물 금리는 좀 강보합 정도로 움직였고요. 달러도 다시 오늘 또 좀 소폭의 강세를 어제 이어서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금값이 어저께는 약간 숨고르게 하더니 오늘 1%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도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들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7년 연속 산타랠리가 있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물론 이것은 통계적 의미일 뿐이고 많은 음. 분들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타랠리가 익스포즈를 했는데 대부분의 산타랠리가 없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100% 이제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타랠리 기간이라는 건 12월 마지막 거래 탓입니다. 그리고 1월 첫 이틀까지가 우리가 산타랠리 기간을 정하는 7일을 얘기하는데요. 올해도요. 그 7일간만 보면 0.8%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다들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7년 연속으로 지금 산타랠리가 있었다. 물론 이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결과적으로 보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2% 이상 꾸준히 많이 올라간 것은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산타랠리가 아주 강한 랠리는 별로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올해 말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미난 통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7일 동안 0.8% 올랐던 것으로 산타랠리가 일단은 있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이실 겁니다. 특히나 이 종목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또 관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제도 일단 테슬라 네. 하락했고요. 최근에 네. 또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계속 테슬라를 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관점 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2.9%가 또 하락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테슬라가 5.5%가 반등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솔직히 큰 의미는 있다 없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워낙 하락 추세에서 약간의 어떤 하락이 약간은 멈칫한 정도였고요. 뚜렷하게 뭐 뉴스가 나올 건 없었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 중에서는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건 중국 자동차 판매업체, 중국 자동차 업체가 발표하는 거니까 거의 맞을 텐데요. 최종은 이제 테슬라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어찌됐건 중국이 내 생산과 판매, 수출, 즉 판매는 이제 국내 판매, 중국내 판매, 또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수출하는 그 모든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12월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에 클로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또 코로나19 이슈가 있었는데요. 12월 달에 판매가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10월 대비 무려 44%나 줄어들었고요. 전년 대비로는 21%나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악재죠. 미주증권사는 285에서 250달러를 내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투자 의견이 업데이트되면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내립니다. 물론 전체적인 목표 주가 평균은 여전히 한 240달러 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 2배 정도 나오고 많은 증권사가 여전히 탑픽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게 재미는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펀더멘탈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중요한데 주가의 하락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게 캐시우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캐시우드는 여전히 테슬라를 꾸준히 사고 있는 것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한 두 군데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자신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폴춘지의 기사를 갖고 주로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기본 전략, 그리고 베어 케이스, 블루 케이스 다 하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5년 내에 1,500달러, 지금 현재 100달러 중 초반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10배 이상 간다는 건데요. 5년 내 1,500달러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워낙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전형적인 어떤 그 물건에 대한 대량 생산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이런 배터리 개선하면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배터리 제조를 기술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내 모델 3 가격이 48,00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요. 기본 가격이요. 최소 기본형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 25,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정말 이제 꿈같은 얘기인데 현실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캐시우드는 2024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에 보면 내년 말 정도 되면 미국의 완전 자율 운행 택시가 운행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연방정부도 있지만 주정부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정부뿐만 아니라 택시 면허를 하려고 그러면 또 시에서 또 오케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여하튼 완전 자율 운행 로봇 택시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되면 마진율은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진율이 80%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기차 부문 마진이 한 20에서 25% 되니까 전체적인 거는 60% 정도 마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경쟁업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여전히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 다만 이제 트위터가 문제인데 트위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테슬라를 자동차 사는 거를 약간 멈칫할 수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테슬라 참 매력적인 가격까지 온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캐시우드만큼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외에 특징주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아마존 이제 작년 12월 달에 다른 빅테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00명 정도를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오늘 12월간 그 레터를 통해서 그보다 훨씬 넘는 거의 80%가 넘는 18,000명 수준까지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메타 플랫폼도 그랬고요. 예상보다 넘는, 당초 계획도 넘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좀 약간 방만하게 경영했고, 이렇게 너무 비용을 많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인적 조정을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꽤 있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포인트를 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세에서 아마존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요.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소위 먹거리 관련된 주로 대부분의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나그레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3% 정도 주가가 올라간 것도 되겠고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감자튀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렌치 프라이즈요. 이거를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직접 다 생산해 갖고 그걸 컷해 갖고 튀기는 가게 오는 그 냉동 감자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냉동 감자를 제공하는 그런 미국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가 랜 웨스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기대감도 그보다 훨씬 좋게 발표했습니다. 가격을. 서로 9.7%가 올라가면서 사상적 거래 직행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인데요. 작년 초에 림스탁이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 났었고요. 그래서 정말 부진한 기업들이요. 소위 미국의 이제 로빈 후드들이 몰려들어서 이거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로 했던 사람들은 우리끼리 아니면 주가를 올려보자 했던 대표적인 주식들의 AMG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게임스탑 이런 거 기억하시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또 하나 분류됐던 것이 베드베스 앤 비욘드라는 소품 회사입니다. 집안에 쓰는 모든 것들을 파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는 매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존 시대가 열리면서 재미없는 것들인데 여튼 작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보다시피 엄청나게 주가가 나름 한 두세 번 급등한 적이 있었고 그때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걸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선에 아무리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베스 앤 비욘드에서 스스로 자기네가 열심히 해서 돈도 확보하고 살아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회사에서 발표한 겁니다. 아무리 벌더라도 우리 회사가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를 스스로 했습니다. 30%가 주가 떨어졌습니다. 게임스탑도 그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 같은 민스타를 분류되는 것들이 오늘 민스타들이 난리나게 다 떨어졌습니다. 게임스탑도 6% 정도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얼타 뷰티입니다. 얼타 뷰티는 화장품의 유통점이자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1.1%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같고요. 에스테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해외 매출이 지금 미국에서 탑5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 S&P 기업 중에서요. 70% 이상의 해외 매출인데요. 오늘 최근에 좀 강한 흐름 보이다가 오늘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보잉이 작년 12월 이후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나이키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테로드와 더불어서 오늘 약간은 약보합세를 마감된 하루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감원, 파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최근에 위원님이 강조해 주셨던 현금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엔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혹시 ETF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저께는 제가 이게 최고 베스트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분의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강한 주식 위주로 사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거가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배당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순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 10개 그분이 얘기한 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종목으로 접근하기가 약간 까리까리한 분을 위해서 오늘은 ETF로 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성장주는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들로 구성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5년 이상 올려주는 것도 있겠고요. 10년 이상 올려주는 기업만 모은 것도 있고 25년 이상만 올려주는 기업도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것. 쉽게 해서 여러분들의 연봉이
매년 25년 연속으로 올려준 그런 기업들이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당 귀족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소위 배당 귀족주 ETF가 NO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BL이 배당 성장주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겠고요.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은 것들을 보겠는데 배당 수익률이만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꽤 많이 있는데 오늘 약간 특이한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걸 보면 섹터가 배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수랑 완전히 딴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틸리티라든가 필수 소비재 그런 것들만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섹터를 좀 배분합시다. 그래서 11개의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적 11개 섹터별로 그 안에서 각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5종목 수를 추려서 약 50여 개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뽑은 ETF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해드리는데 SDOG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순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순현금의 중요성은 엊그저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돈은 그냥 매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주머니에 돈이 꽂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외상 많이 준 기업이 아니라 외상 주고 돈을 못 받아서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돈을 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테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캐시카우의 카우, COW에다가요. 그냥 그 복수의 S가 아니라 그 대신에 Z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카우 Z라는 거가 순현금으로는 높은 그런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ETF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가시면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상당히 선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ETF 세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NOBL, SDOG 그리고 순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캐시카우의 카우를 딴 COWG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분명히 돌파구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돌파구를 좀 찾아가는데 노력해주시고 있는 월가이드 이항영 위원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굿모닝 글로벌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5시 55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